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만복이 눈을 뜬 것은 새벽 4시 반이었는데 그것은 40년 넘게 몸에 새겨진 시간이라 자명종 없이도 눈이 떠지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 시간이면 일어나 식당으로 가야 했다. 사고를 올리고 불을 조절하고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갈 곳이 없었다. 이만복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냥 누워 있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에 둘이서 나란히 일어났다는 것을 떠올렸다. 집사람은 언제나 먼저 일어나 세수를 했고 이만복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당연한 아침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소리가 없었다. 집사람이 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만복은 아직 그 소리가 그리웠다. 3년 동안 식당이 버텨줬다. 식당에 나가면 할 일이 있었고 몸이 바쁘면 마음이 덜 아팠으니까.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했고 아들도 그만하라고 했지만 식당을 닫으면 집사람이 완전히 가는 것 같아서 이만복은 끝내 놓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닫았다. 무릎이 말을 안 들었고 손이 예전 같지 않았으며 육수솥을 들다가 엎을 뻔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 이상은 무리라는 걸 이만복 자신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버텼는데 이제는 몸이 버텨주지 않았다. 이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 두부 반모가 전부였는데 집사람이 있을 때는 밥 걱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식당에 가면 먹을 게 있었고 집에 오면 집사람이 차려놨으니까. 이만복은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깼는데 노른자가 터졌고 집사람은 40년을 같이 살면서 계란 프라이 노른자를 한 번도 터뜨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불을 꺼버렸다. 밥상에 혼자 앉았다. 마주보는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것은 40년 넘게 집사람이 앉던 자리였다. 이만복은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내리깔고 밥을 떴지만 맛이 없었고 배가 고프지도 않아서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좋은 날씨였다. 집사람이 좋아하던 날씨였는데 이런 날은 식당 문을 열어놓고 일하면 바람이 들어와서 집사람이 좋아했다. 이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바람이 들어오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내일도 모레도.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서 갈 곳 없이 이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76의 이만복에게는 식당 문을 닫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다. 이준혁은 오후 내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 그는 아까부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화면에는 아버지 이름 석자가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끈기를 몇 번째인지 몰랐다. 오늘 식당 문을 닫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말이 없어졌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부자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밥 먹었냐, 잘 자라,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이준혁도 정확히 몰랐다. 어릴 때 아버지는 늘 식당에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없었고 잠들기 전에야 들어오는 아버지 얼굴을 보는 날이 많았다. 운동회가 있던 날도 졸업식이 있던 날도 아버지는 식당을 비울 수 없었다. 그때마다 이준혁은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 아버지는 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만 없었던 그 자리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식당에 매달렸는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식당이었고 어머니가 가신 후에도 그 식당이 아버지에게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을. 그걸 알면서도 이준혁은 아버지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어색했던 탓인지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세월이 흘러버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이준혁은 잠깐 멈칫했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는데 이준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오늘 문 닫았어요? 닫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이준혁은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말이 없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말을 하려다가 왜인지 목이 메어서 그냥 삼켰다.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거짓말이라는 걸 이준혁은 알았다. 아버지가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가신 후 3년 동안 봐왔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준혁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는데 지금쯤 아버지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검색창을 열었다. 시니어 돌봄 서비스.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쳤다. 직접 가서 챙기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자신도 몰랐다. 아버지 앞에 서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이 어색함이 50평생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이준혁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연세와 건강 상태, 주소, 생활 패턴, 칸을 채우면서 이준혁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잠은 몇 시에 자는지, 요즘 아픈 곳은 어딘지,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가장 모르는 사람이었다. 신청 버튼을 눌렀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이준혁은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건 아닌지, 아버지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그래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 창밖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는데 이준혁은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식당 문을 잠그던 그 손을 생각했다. 그 손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온유가 파일을 받은 것은 오전이었다. 이만복, 76세, 남성, 독거, 배우자 사망 후 3년, 최근 40년 운영하던 식당 폐업, 아들 이준혁, 52세, 서울 거주, 방문 신청자는 아들이었는데 특이사항란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서 서비스 신청 사실을 모르십니다. 첫 방문 시 주에 부탁드립니다. 온유는 그 메모를 2번 읽었다. 아버지는 모르고
아들이 신청한 것이었다. 그런 경우가 드물지는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온유는 첫 방문이 제일 조심스러웠다. 갑자기 찾아온 낯선 사람을 반겨줄 노인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어르신들은 돌봄 서비스라는 말 자체를 당신이 혼자 못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40년 식당을 혼자 지켜온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았다. 온유는 파일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았고 손이 빈 것보다는 나으니까 떡 한 봉지도 챙겼다. 처음 만나는 어르신께 드리는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됐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팔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걷는데 오래된 동네였다. 좁은 골목에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한 집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잡초가 조금 자라 있었다. 번지수를 확인하니 이만복 어르신 댁이었다. 온유는 잠깐 그 화단을 바라봤다. 누군가 정성껏 가꾸던 흔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손을 못 댄 것 같았다. 아마도 집사람이 가꾸던 것이겠거니 싶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안에서 기척이 있었다.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더니 문이 조금 열렸고 그 사이로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이 내다봤다. 누구요? 온유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해맑음 돌봄 서비스에서 나온 박온유라고 합니다. 아드님께서 어르신 댁에 한번 인사드리고 오라고 하셔서요. 아들이? 이만복의 눈빛이 달라졌다. 날카로움 뒤에 뭔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는데 온유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걸어오느라 조금 고단해서요. 이만복은 잠깐 온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 없이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완전히 열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라는 뜻이었다. 온유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섰다. 집안은 조용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편이었지만 어딘가 오래 사람 손이 덜 간 느낌이었는데 부엌 쪽에서 뭔가 탄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온유는 모른 척했다. 거실 한쪽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부부가 식당 앞에서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지금의 이만복과 같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온유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저분이 집사람이구나 싶었다. 이만복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다. 온유는 자리에 앉으면서 가져온 떡을 꺼내 조심스럽게 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르신 오면서 사왔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에 맞으시면 좋겠는데요. 이만복이 물을 들고 나오면서 그걸 봤다.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상 위에 놓인 떡을 잠깐 바라봤다가 자리에 앉았다. 아들이 뭐라고 했소? 온유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 한번 찾아뵈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옆모습에 뭔가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데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다. 말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이런 자리에서는 침묵도 대화라는 것을 온유는 알고 있었다. 한참 후에 이만복이 말했다. 걱정은 무슨,
나 멀쩡하오. 네, 그러세요. 그냥 얼굴이나 한번 뵈야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만복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온유가 일어나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는 막지도 않았지만 빨리 내보내려 하지도 않았다. 온유는 신발을 신으면서 어르신,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이만복은 대답 대신 문을 조금 더 열어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온유는 생각했다. 저 어르신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쌓여 있을까. 40년 식당, 먼저 간 집사람, 어색한 아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 다음 주가 기다려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온유가 다시 골목을 걸어 들어갔을 때 이만복 어르신 댁 앞 화단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잡초가 조금 뽑혀 있었고 흙이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온유는 그것을 보면서 살며시 웃었다. 어르신이 하셨겠구나 싶었다. 몸이 바빠야 마음이 덜 아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지난번보다 발소리가 빨리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이만복은 온유를 보고도 크게 반색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문을 조금만 열지는 않았다. 처음부터 문을 활짝 열었다. 그것이 이만복식의 환영이라는 것을 온유는 알아챘다.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왔소? 온유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작은 보온병에 식혜를 담아왔는데 어르신 식혜 좋아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만복이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다. 우리 집사람이 식혜를 잘 만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만복은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란 것 같았다. 괜한 말을 했다는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는데 온유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집사람이? 이만복은 잠깐 멈칫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생강을 꼭 넣었소. 생강이 들어가야 제 맛이 난다고. 단맛은 조금 덜하게 생강 향이 올라오도록. 그게 우리 집 식혜 맛이었는데 온유는 조용히 들었다.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았다. 이만복이 말을 멈추면 그 침묵도 그냥 뒀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이만복이 먼저 물었다. 식당 일은 해봤소? 온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요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르신 식당이 이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이만복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유명하긴. 그냥 오래 했을 뿐이요. 40년 넘게 한자리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알았던 거지. 40년이면 대단한 거예요, 어르신. 이만복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깐 먼 곳을 바라봤는데 온유는 그의 눈빛이 지금 이 방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그 식당이었을 것이다. 집사람과 나란히 서서 국물을 끓이던 그 부엌이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였소. 이만복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온유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12평짜리 작은 데였는데 집사람이 국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고를 올리고 손님이 없는 날도 육수는 꼭 끓였소. 집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했어. 손님이 없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온유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가슴이 먹먹했다. 손님이 없어도 준비는 해야 한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지금도 새벽에 눈이 떠지세요?
이만복이 온유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소? 몸에 새겨진 시간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온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만복은 잠깐 온유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온유는 그것이 이만복이 처음으로 보여준 웃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눈은 떠지는데 갈 데가 없으니. 그 말이 농담처럼 나왔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온유는 웃으면서도 가슴 한쪽이 시렸다. 갈 데가 없으니. 그 말이 이 어르신의 지금을 다 담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온유는 이준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잘 계세요. 조금씩 말씀을 여시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뿐이었는데 온유는 그 두 글자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어 있을지 생각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온유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놓아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세 번째 방문이었다. 온유가 들어섰을 때 이만복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온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 어서 오소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오소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만복에게는 대단한 환영이었다.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짧은 대답이었는데 부엌 쪽에서 뭔가 끓는 냄새가 나고 있었다. 온유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어르신, 뭔가 끓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만복이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냥 물 좀 올려놨소. 물만 끓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온유가 웃으면서 부엌 쪽을 바라봤다. 이만복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고 온유도 따라 들어섰다. 작은 냄비에 된장국이 끓고 있었다. 두부가 들어 있었고 냄새가 구수했는데 이만복은 별것 아니라는 듯 뚜껑을 덮었다. 온유는 그 된장국보다 다른 것에 시선이 멈췄다. 부엌 한쪽 벽에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낡은 면 앞치마였는데 꽃무늬가 있었고 군데군데 손때가 베어 있었다. 빨아서 깨끗하게 걸어 놓은 것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오래된 것이었다. 이만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유는 바로 알았다. 어르신, 된장국 잘 끓이세요? 이만복이 온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챈 것 같았는데 대답은 된장국 쪽으로 했다. 그냥 하는 거지. 집사람이 늘 끓이던 걸 봐왔으니까 흉내는 내지만 맛은 못 따라가오. 온유는 앞치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저 앞치마가 누구 것인지, 왜 저기 걸려 있는지, 왜 치우지 못하는지. 그것을 온유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만복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된장국을 먹었다. 이만복은 밥을 차렸고 온유는 자연스럽게 앉았다. 둘이서 마주 앉아 된장국을 먹는데 이만복이 한 숟갈 뜨더니 잠깐 멈췄다. 짜네. 온유가 한 숟갈 먹어봤다. 조금 짰다. 어르신 괜찮은데요.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집사람 것보다 짜. 간을 잘 못 맞추겠어. 늘 옆에서 봤는데 막상 혼자 하면 안 되네. 그 말이 된장국 이야기인지 다른 이야기인지 온유는 몰랐다. 아니, 알았다.
된장국 이야기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치고 온유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자 이만복이 됐소 라고 했다. 내가 하오. 온유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행주를 들었다. 이만복은 막지 않았다. 둘이서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이만복이 씻으면 온유가 닦았다. 말이 없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다. 그릇들이 하나씩 선반에 올라갔다. 다 끝나고 나서 이만복이 앞치마를 바라봤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눈빛에 온유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었다. 치우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저기 걸어두고 있는 것이었다. 온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다. 저 앞치마 한 장이 이만복 어르신의 전부였다. 40년 식당도 혼자 끓인 된장국도 새벽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다는 말도 다 그 앞치마 한 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였다. 사람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낡은 앞치마 하나를 치우지 못하는 것으로 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날은 온유가 예정에 없던 날이었다. 근처에 다른 어르신 방문이 있었는데 일정이 일찍 끝나서 이만복 어르신 동네를 지나치게 됐다. 딱히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발이 저절로 그 골목으로 향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온유는 걸음을 멈췄다. 이만복이 밖에 있었다. 새벽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이른 아침 해가 막 올라오는 시간이었는데 이만복은 외투를 걸치고 골목 한켠에 서 있었다. 온유가 있는 쪽에서는 옆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저 골목 끝에 낡은 건물 하나가 있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간판은 그대로였다. 이만복 설렁탕. 글씨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단정하게 걸려 있었는데 이만복은 그 앞에서 그냥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 온유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저 모습을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만복이 저기서 뭘 하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문을 닫았지만 발이 저절로 그리로 향하는 것이었다. 40년을 새벽마다 걸어가던 그 길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눈을 뜨면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었다. 한참이 지나서 이만복이 돌아섰다. 온유와 눈이 마주쳤다. 이만복은 잠깐 멈칫했는데 딱히 당황한 기색은 아니었다. 그냥 봤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일찍 나왔네. 온유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어르신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만복은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왔다. 온유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 가자거나 들어가자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걸었다. 한 블록쯤 걷다가 이만복이 먼저 말했다. 눈만 뜨면 거기로 발이 가. 온유는 조용히 들었다. 40년이 넘었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지. 가봤자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도 가게 돼. 서 있다 오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자주 가세요? 이만복이 잠깐 멈칫했다. 매일. 그 한마디가 짧았는데 온유는 가슴이 먹먹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 셔터 앞에 가서 서 있다 오는 것이었다.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혼자서. 식당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말을 했다. 식당이 그리운 건지, 거기 있던 사람이 그리운 건지,
나도 모르겠어. 온유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다. 골목을 한 바퀴 돌아 이만복 댁 앞에 다시 왔을 때 이만복이 들어오겠소 하고 물었다. 온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이만복이 물을 올렸다. 온유는 거실에 앉아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두 사람. 그 웃음이 이만복의 지금 얼굴과 겹쳐졌다. 차를 들고 나온 이만복이 온유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봤다. 집사람이 그 식당을 좋아했소. 온유는 조용히 들었다. 나보다 더 좋아했을 거야. 나는 일이었는데 집사람한테는 그게 삶이었거든. 손님이 맛있게 먹고 가면 그렇게 좋아했어.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집사람은 그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했어. 이만복이 잠깐 말을 멈췄다. 온유는 기다렸다. 그 사람이 아팠을 때도 식당 걱정을 했어. 몸도 못 가누면서 육수가 잘 우러났는지, 직원들이 힘들지 않은지, 내가 다 한다고 해도 걱정을 놓지 않았어. 온유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프셨구나. 집사람이.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 아프셨어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있다가 말했다. 3년.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온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만복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3년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온유는 알 것 같았다. 3년을 아파서 가신 집사람. 그 곁을 지키면서 식당도 지킨 사람. 집사람이 가고 나서도 그 식당을 놓지 못한 사람. 매일 아침 셔터 앞에 가서 혼자 서 있다 오는 사람. 돌아오는 길에 온유는 하늘을 봤다. 맑았다. 이만복 어르신이 좋아하실 것 같은 날씨였는데 어르신이 좋아하는 날씨가 아니라 집사람이 좋아하시던 날씨라는 것을 온유는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주였다. 온유가 들어섰을 때 이만복은 거실에 앉아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온유가 들어오는 소리에 얼른 옆에 내려놓았다. 온유는 못 본 척했지만 봤다. 낡은 수첩이었다. 겉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는데 오래 손에 쥐어진 것이 분명했다. 어르신, 뭐 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이만복은 짧게 말하고 찻잔을 들었다. 온유는 자리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바람도 없고요. 이만복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네. 집사람이 좋아하던 날씨야. 온유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만복이 말을 꺼낸 것은 잠시 후였다. 갑자기가 아니었다. 뭔가를 오래 담아두다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처럼 천천히 말이 나왔다. 저게 집사람 수첩이요. 온유는 그 수첩을 바라봤다. 식당 레시피가 다 거기 있어. 설렁탕 육수 끓이는 방법, 깍두기 담그는 법, 계절마다 바뀌는 반찬 레시피. 집사람이 처음 식당 시작할 때부터 적어온 거야. 글씨가 작아서 나는 잘 못 읽는데 버릴 수가 없어. 온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만복이 수첩을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온유는 그 손을 바라봤다. 40년을 식당에서 일한 거친 손이었는데 그 손이 수첩을 드는 방식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온유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팠을 때도 이 수첩을 놓지 않았어. 병원 침대에서도 들고 있었거든. 내가 다 외웠다고, 이제 안 봐도 된다고 해도 손에서 안 놓더라고. 그게 집사람한테는 식당이었으니까. 누워서도 식당 걱정을 했으니까. 이만복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는데 떨리지는 않았다. 오래 사귄 사람의 목소리였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르신. 온유가 조용히 말했다.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처음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고치면 되는 줄 알았소. 돈이 문제면 돈을 쓰면 되고 좋은 병원이 문제면 좋은 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만복이 수첩을 손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집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 나한테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내가 알 텐데. 그냥 괜찮다, 나 괜찮다. 그 말만 했어. 식당 잘 되냐고, 직원들 밥은 잘 먹었냐고, 그 걱정만 했어. 온유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 지금은 내가 울 자리가 아니었다. 어르신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 3년을. 이만복이 온유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온유를 똑바로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식당이 버텨줬지. 낮에는 식당에 있었고 밤에는 병원에 있었어. 식당에 있으면 집사람이 금방 나을 것 같았거든. 내가 식당을 지키고 있으면 집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셨군요. 이만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지 않았지. 방 안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이만복은 수첩을 다시 옆에 내려놓았는데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온유는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집사람이 괜찮다고 하신 건 어르신이 걱정할까봐 그러셨던 거예요. 힘들다고 하면 어르신이 더 힘드실 테니까.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알아. 그걸 알면서도 한 번만 힘들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거든.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온유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남편. 괜찮다는 말로 남편을 지키려 했던 집사람.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킨 두 사람. 그게 이 부부의 40년이었을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온유는 오래 걸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나쁜 무거움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어르신이 처음으로 이 말을 꺼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온유에게는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이준혁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온유는 잠깐 멈췄다. 아버지 이야기를 아들은 알고 있을까? 어머니가 아프셨던 3년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버텼는지, 식당을 지키면서 병원을 오가던 그 시간을, 문자를 보내면서 온유는 한 줄을 더 썼다. 어르신, 아드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이준혁에게서 답장이 오는데 한참 걸렸다. 알겠습니다. 그 두 글자를 보면서 온유는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날이 언제쯤 올까? 그날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준혁이 내려온 것은 온유의 문자를 받고 나서 열흘이 지난 토요일이었다. 열흘 동안 그는 몇 번이나 차에 올랐다가 내렸다.
아버지한테 간다고 마음을 먹으면 막상 뭘 들고 가야 할지, 가서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빈손으로 가기는 멋졌고 뭔가 들고 가자니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준혁에게는 새삼 부끄러운 일이었다. 결국 그는 과일을 샀다. 제철 과일로 크고 실한 것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이준혁은 말을 준비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전부 별로였다. 어느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아버지 앞에서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어졌는데 50이 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는데 발이 무거웠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 발소리가 느려서 이준혁은 가슴이 조금 아팠다. 예전 아버지 발소리는 이렇지 않았는데 식당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서 있던 사람의 발소리는 이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다. 이만복이 이준혁을 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이준혁도 아무 말이 없었다. 잠깐 서로를 바라봤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왔냐? 네. 그게 전부였다. 이만복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준혁은 따라 들어갔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갔고 이준혁은 거실에 앉았다. 과일을 내려놓으면서 둘러봤다. 집안이 깔끔했는데 어딘가 쓸쓸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식당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이준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어머니가 저렇게 웃으시던 때가 있었구나 싶었다. 아프신 어머니만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저렇게 환하게 웃는 어머니 모습이 낯설었다. 식당 앞에서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서서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다. 이만복이 차를 들고 나왔다. 둘이 마주 앉았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말이 없었다. 이준혁은 뭔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잘 지냈냐? 네. 아버지는요? 나야 뭐. 또 침묵이었다. 이준혁은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가 다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조금 야위어 있었다. 눈밑이 어두웠고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 보였다. 밥은 잘 드세요? 먹지. 혼자 해 드세요? 이만복이 잠깐 이준혁을 봤다. 못할 것 같냐? 이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아니, 날이 선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이준혁은 알고 있었다. 약한 것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식당 앞에 가끔 가신다고요. 이만복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온유 씨한테 들었냐? 네.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한참 후에 이만복이 말했다. 그 식당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내 어머니 가고 나서. 이준혁은 가슴이 뜨끔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지는 어머니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다. 그냥 묵묵히 식당에 계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슬픔이었다는 것을
이준혁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아버지. 이준혁이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준혁은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말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녁을 같이 먹었다. 이만복이 된장국을 끓였고 이준혁이 밥을 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말은 없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의 침묵은 어색했는데 오늘의 침묵은 조금 달랐다. 뭔가 녹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다. 밥을 다 먹고 이준혁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준혁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주에도 오냐? 이준혁은 돌아서지 않았다.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문을 나왔는데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티를 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 이준혁은 차에 올라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늙으셨구나. 저렇게 야위셨구나. 식당 문 닫고 혼자 저 집에 계시는구나. 매일 아침 셔터 앞에 가서 서 있다 오시는구나.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 못 갔던 것이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이준혁은 혼자 다짐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였다.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달렸다. 창밖으로 어두운 들판이 지나갔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는데 이준혁은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는 길에 조심해라. 아니, 다음 주에도 오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준혁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가 풀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었다. 잘했다는 말도 없고, 보고 싶었다는 말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대신 밥 먹었냐, 오는 길 막히지 않았냐, 조심해라. 그런 말들 뿐이었다. 어릴 때는 그게 섭섭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준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나 싶었다. 운동회 날 오지 않은 아버지, 졸업식 날 오지 않은 아버지. 그때마다 이준혁은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그 빈자리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집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도 외로우셨겠구나. 그것이 이준혁에게는 낯선 생각이었다. 아버지가 외롭다는 것을, 아버지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이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묵묵히 버텨낸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본 아버지는 달랐다. 야위어 있었고 느려져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가 비어있는 밥상에 혼자 앉아 계셨다. 어머니가 앉으시던 자리였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내리깔고 밥을 드셨는데 이준혁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오래 저러고 계셨을까? 어머니가 가신 게 3년 전이었다. 3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 그 집에 계셨다. 식당이 버텨줬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식당도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는 것이었다. 셔터 앞에 가서 혼자 서 있다 오는 것이
아버지의 아침이었다. 이준혁은 그걸 몰랐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었다. 알면서 못 간 것이었다. 아버지한테 가면 뭘 말해야 할지 몰랐고, 아버지 앞에만 서면 말이 없어지는 자신이 싫었고, 그 어색함이 불편해서 자꾸 미뤘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가겠다는 말로. 그러는 사이 아버지가 저렇게 늙으셨다. 이준혁은 신호에 걸려 차를 세웠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옆차가 경적을 울렸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출발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이준혁은 서울에 있었다. 자주 내려오지 못했다. 일이 바빴다. 그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일만 바빴던 것은 아니었다. 아프신 어머니를 보는 것이 힘들었고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무력감이 싫어서 자꾸 피했던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왜 안 오냐고 하지 않으셨다.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하셨고 바쁜데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말을 이준혁은 너무 쉽게 믿었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갔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됐다. 아버지가 오늘 한 말이 떠올랐다. 집사람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 나한테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내가 알 텐데. 그 말을 듣는데 이준혁은 가슴이 뜨끔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었다. 아들한테도 그러셨다. 괜찮다고, 오지 말라고 그 말로 아들을 지키려 하셨던 것이다. 그걸 알면서 못 간 것이었다. 이준혁은 눈물이 났다. 소리는 없었다. 그냥 흘렀다. 고속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준혁은 오랫동안 울었다. 어머니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한테도 미안했다. 아버지가 식당을 닫던 날 가지 못한 것,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더 자주 내려오지 못한 것, 아버지 앞에서 늘 말이 없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이준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온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유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오늘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다음에 또 오세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준혁은 그 문자를 보면서 다시 눈물이 났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준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다음 주에 꼭 가야겠다고 이준혁은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말을 해야겠다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평생 못했던 그 말을 이번에는 해야겠다고.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준혁은 어두운 서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다. 이준혁이 내려왔다. 지난번처럼 열흘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토요일 아침에 차에 올랐다. 과일 대신 이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은 걸 사왔는데 온유에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혹시 아세요? 온유에게서 답장이 왔다. 순대 좋아하세요. 시장 순대요. 비싼 거 말고 그냥 시장 순대. 이준혁은 내려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순대를 샀다.
아버지가 시장 순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온유한테 물어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50평생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골목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이만복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온유가 처음 왔을 때 잡초가 자라있던 그 화단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이만복이 가꾼 것이었다. 이준혁을 보더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왔냐? 네, 아버지. 이번에도 짧은 인사였지만 이만복의 표정이 지난번과 조금 달랐다. 반갑다는 말은 없었지만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는데 이준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순대 사왔어요. 이만복이 순대 봉지를 받다. 시장 것이냐? 네, 오는 길에 들렀어요. 이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준혁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싶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버지 눈에 보였을 것이었다. 부엌에서 이만복이 순대를 접시에 담았다. 소금도 꺼내고 새우젓도 꺼냈다. 이준혁은 옆에 서서 도우려 했는데 이만복이 됐다. 앉아 있어라 했다. 이준혁은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부엌 쪽을 봤다. 아버지 손이 보였다. 접시에 순대를 담는 손이었는데 그 손이 많이 떨렸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이준혁은 봤다. 예전에는 저러지 않으셨는데 식당에서 무거운 솥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나르던 손이었는데 이제 순대 접시를 드는 손이 떨렸다. 이준혁은 시선을 돌렸다. 마주 앉아서 순대를 먹었다. 이만복이 소금에 찍어 한 점 먹더니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이 집 순대가 맛있네. 어디서 샀냐? 오는 길에 시장이 있더라고요.